애야, 이거 좀 맡아줄 수 있겠니? 72세 할머니 정말순의 손이 떨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 2층 옥상방. 한겨울 새벽 6시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노란 비닐이 바스락거립니다. 할머니는 손마디가 굵어진 두 손으로 작은 손난로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손난로 안에는 30년을 숨겨온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28세 대학생 이서진은 졸업을 석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4학년. 졸업 필수 학점인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죠. 할머니, 서진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똑똑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노크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뭔가 무거운 걸 끌어당기는 소리. 쿵, 쿵. 느린 발걸음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래져 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춥게 지내세요? 난방은요? 괜찮아. 전기장판 하나면 충분해. 방 안은 더 추웠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인데 방 온도는 10도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서진은 급하게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여분으로 가져왔어요. 고맙구나. 할머니는 핫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서진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할머니 옆 낡은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손난로. 빨간색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손난로는 안 쓰세요? 그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할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따뜻한 죽을 끓여서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안색이 더 나빴어요. 할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병원은 무슨, 돈이 어딨어. 구청에 연락하면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나 혼자 괜찮아. 할머니는 고집이 셌습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할머니, 서진아. 할머니가 갑자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악력은 강했어요. 너, 믿을 수 있는 애지? 네.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이것만 좀 보관해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빨간 천에 쌓인 손난로를 꺼냈어요.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열어봐.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니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이상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손난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하신 걸까? 궁금증이 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때 열어봐. 그날 밤 서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손난로가 신경 쓰였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따르릉, 따르릉.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정말순 할머니.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네. 뭐라고요? 이웃분이 아침에 발견하셨대요.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다고. 서진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봉사활동으로 방문하던 학생인데요. 아, 할머니께서 저체온증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가족분 연락처 아세요? 가족은 안 계신다고 들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손난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이제 열어봐도 될까? 손이 떨렸어요. 빨간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손난로는 오래된 것이었어요. 표면이 닳아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손난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어요. 이름은 1994년 회계자료.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엑셀 파일 수십 개, PDF 문서 100여 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이게 뭐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 고위 간부 뇌물수수 증거.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기업 내부 고발 자료였어요.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진이에게. 클릭했습니다. 서진아, 이걸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나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28년간 대한전자 회계팀에서 일했어. 평범한 회계 사원이었지.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런데 1998년 내가 본 걸 보고 말았어. 부장님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걸. 수백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어. 나는 증거를 모았어. 언젠가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 공장에서 기계에 끼었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그들이 한 짓이라는 걸. 회사는 남편 치료비를 대주겠다며 나를 협박했어. 입 다물면 치료비 대준다. 떠들면 남편 죽는다. 나는 입을 다물었어. 그렇게 30년을 살았어. 남편은 결국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이 자료를 손난로 안에 숨겨뒀어. 언젠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바라면서. 서진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줘. 부탁이야. 서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회계장부,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택배입니다. 서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이서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희는 대한전자 법무팀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들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정말순 씨로부터 뭔가 받은 거 있죠? USB 같은 거. 모르는데요. 이서진 씨,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젊잖아요. 졸업도 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는데. 협박이었어요. 취업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특별 채용해 드릴게요. 조건은 하나. 받은 거 돌려주세요. 서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나 하나 살려고. 할머니를 배신할 순 없어. 죄송한데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돌아가 주세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남자들이 돌아갔어요.
서진은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온 문자였어요. 정말순 할머니 전원 조치됨. 현재 행방불명. 뭐라고? 서진은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저희도 몰라요. 오전에 퇴원 수속하고 나가셨다는데 가족분이 데려가신 것 같던데요. 가족? 할머니한테는 가족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데려간 거야.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친구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민호는 컴퓨터 공학과 4학년으로 실력이 뛰어난 친구였어요. 민호야, 부탁 하나만 할게. 왜? 무슨 일인데? 서진은 USB를 보여줬습니다. 이 파일들, 복사본 여러 개 만들어줘.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도 해줘. 뭔데 이렇게 조심스러워?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부탁이야. 민호는 친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뒤 USB 복사본 5개가 만들어졌어요. 클라우드 백업도 완료됐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너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내부 고발 프로그램을 쳤어요.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MBC 탐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여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제보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 대한전자 회계 비리 제보.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서진입니다. 봉사활동 중 만난 72세 할머니로부터 1998년 대한전자 내부 비리 자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회계팀 직원이었고 회사의 불법 회계 조작을 목격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할머니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KBS 추적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서진 씨, 자료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이네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서진은 PD와 기자를 만났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30년 전 자료지만 회사는 지금도 존재하고 당시 간부들 중 일부는 아직도 재계에 있어요. 방송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이 방송됐습니다. 대한전자 30년 묵은 회계비리,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화면에는 정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채 나왔어요. 그리고 회계장부, 녹취록, 계좌 내역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증언자는 당시 28년간 회계팀에서 근무한 정모 씨. 그는 상사의 회계 조작을 목격했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면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다음 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전자 주가는 폭락했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방송 열흘 뒤 서진에게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정말순 할머니 찾았어요. 정말요? 어디 계세요? 강남구 노인복지센터에 계세요.
어떤 분이 모셔다 드렸대요. 서진은 달려갔습니다. 복지센터 2층 휴게실. 창가에 앉아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밝았어요. 서진아. 서진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숨어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용감하셨어요. 30년 동안 혼자 지키셨잖아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내가 해냈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 손잡고 같이 걸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복지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보상금 나온대요. 대한전자 측에서 내부 고발 공로로 1억 원 지급한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돈, 내가 쓸 게 아니야. 남편 사고 당시 함께 일했던 공장 동료들, 그분들 유가족한테 나눠줘. 그리고 나머지는 이 복지센터에 기부할게.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응. 나는 이제 충분해. 따뜻한 곳에서 밥 먹고 잘 수 있잖아. 그걸로 됐어. 한 달 뒤, 서진은 복지센터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안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래, 여기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생겼어. 할머니는 옆에 앉은 다른 어르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김할머니, 박할머니, 다들 좋은 분들이야. 서진은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할머니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새 손난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천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서진아, 할머니 손난로는 제가 박물관에 기증했어요. 진실을 지킨 용기의 상징이니까요. 대신 새 손난로 준비했어요. 이제 이걸로 따뜻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손난로를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진짜 용기가 뭔지 배웠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진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눈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다음 겨울에도 올게요. 그래, 꼭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로 따뜻했습니다. 그해 겨울, 대한전자 전 부사장 3명이 구속됐습니다. 회계비리 진상이 밝혀졌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서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됐어요. 내부 고발자를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천에 쌓인 작은 손난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가 준 선물. 서진은 추운 날이면 그 손난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자. 그게 진짜 따뜻함이니까.